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고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신가요?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계속 트림이 나오시나요? 혹은 분명히 날씬한데도 팔다리는 가늘지만 뱃살만큼은 고집스럽게 빠지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지쳐 있으며 피부가 가끔 가렵거나 심지어 몸의 원인 모를 멍이 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즉 오십견이나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증상들이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고 묵묵히 일하는 장기, 바로 여러분의 간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0%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 바로 지방간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방간이야말로 여러분이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항상 서브 건강 상태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단 14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된 간 해독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을 말하면 우리는 흔히 해독 기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에 더 중요하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주요 임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담즙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담즙은 담낭에서 생성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담낭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담낭은 단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작은 주머니, 즉 창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밤낮 없이 부지런한 화학 공장처럼 담즙을 생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약 1리터의 담즙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작업량입니까? 그렇다면 담즙은 도대체 무엇에 사용되며 왜 담즙이 생명의 황금 액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가장 간단한 비유를 통해 여러분은 즉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진 찜닭 한 접시를 막 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가 기름투성이 아닌가요? 그냥 물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방 세제입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주방 세제입니다. 여러분이 삼겹살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과 같은 큰 덩어리의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의 소화효소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나타나 이 큰 덩어리의 지방을 매우 미세한 지방 방울로 분해하고 유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리파아제라는 수세미가 이 작은 기름 방울들을 쉽게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담즙이 없으면 지방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련의 재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영양 흡수 장애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과 같은 4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에 녹아야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담즙이 부족하여 지방을 소화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도 이 귀중한 영양소들은 그대로 장을 통과하여 몸에 전혀 흡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비타민 A 부족은 야맹증을 일으켜 밤에 잘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비타민 A가 우리 점막 시스템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면역체계의 문이 활짝 열려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균에 감염되기 매우 쉬워집니다. 둘째,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이제 모두가 칼슘을 보충하려면 먼저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칼슘을 복용했는데도 골다공증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져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비타민 E 부족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혈관 내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되기 쉬워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넷째,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은 비타민 K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멍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비타민 K는 칼슘의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슘을 뼈와 치아로 지시합니다. 만약 이 비타민 K 경찰이 없다면 칼슘은 길을 잃어 혈관 벽과 같은 가서는 안 될 곳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관절로 가서 골극을 형성하여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담즙이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두 가지 명확한 신호를 줄 것입니다. 첫째, 화장실에 다녀온 후 대변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대변의 색깔이 매우 옅고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우며 심지어 물 위에 뜬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담즙 분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식사 후의 느낌입니다. 만약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오른쪽 윗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계속 트림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방 세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담즙 위기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간이 점점 더 많은 지방으로 덮여 지방간이 되면 담즙 생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의 생명과 직결된 다른 세 가지 핵심 기능 또한 하나씩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마비되는 기능은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가장 정교한 정수기처럼 혈액 내의 모든 독소가 간을 거쳐 여과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석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담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물과 같고 콜레스테롤은 소금과 같습니다. 물이 너무 적고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되어 돌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최신 의학 관찰에 따르면 스타틴 계열 약물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담즙 생성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담즙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간과 담낭 건강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조정도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독 공장이 멈추면 몸에 들어온 모든 독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이 독소들은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몽롱하고 피곤하며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독소가 몸을 더럽게만 한다면 간 기능 저하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몸의 엔진을 직접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 안에 매우 중요한 장기를 납치하여 물만 마셔도 살이 찌게 하고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 불운한 납치된 장기가 바로 여러분의 갑상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마비되는 기능입니다. 우리 내분비계의 총괄 부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추위를 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원인 모르게 체중이 증가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항상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갑상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는 T4라는 비활성 형태입니다. 이는 마치 발사되지 않은 총알과 같습니다. 이것은 간으로 보내져야 하고 간이 이를 T3로 전환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활성 형태가 되어 전신의 세포들에게 에너지 연소를 시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 기능이 저하된다면 갑상선이 아무리 열심히 T4를 생산해도 이 80%의 총알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심각한 신진대사 저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갑상선 문제의 근원은 사실 간에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마비되는 세 번째 기능은 간이 더 이상 호르몬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스펀지와 같아서 몸 안에 과도한 성호르몬을 흡수하고 대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인해 이 스펀지가 경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성의 경우 몸 안에 과도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대사되지 못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간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제거할 수 없게 되면 남성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 여성형 유방처럼 가슴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등 여성화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활력도 잃게 됩니다. 보십시오. 소화불량, 영양결핍에서부터 독소 축적,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지방으로 둘러싸인 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신 시스템이 붕괴되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으로 제가 공유할 것이 바로 지방간을 되돌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 즉 핵심 기초와 비밀 병기로 나뉩니다. 먼저 핵심 기초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통적인 관념을 뒤엎는 식단 혁명입니다. 이 기초는 두 가지 위대한 도구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도구는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 탄수화물면 빵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양질의 지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목표는 몸을 설탕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강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몸은 간과 복부의 지방을 연료로 적극적으로 태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도구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이내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에 귀중한 휴식과 자가 회복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고급 방향일 뿐입니다. 수년간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올바르게 결합했을 때 일부 사례에서는 단 14일 만에 간 지방 함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속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키토제닉 식단이나 단식을 하든 안 하든 다음에 제가 공유할 이 방법은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성대하게 소개할 비밀 병기, 마법의 해독 스무디입니다. 이 레시피는 핵심 재료가 단 3가지만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각각의 재료는 지방간에 대항하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케일입니다. 아마 슈퍼마켓에서 보셨을 겁니다. 짙은 녹색의 구불구불한 잎을 가진 채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의 슈퍼 영웅입니다. 케일은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염증에 저항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블루베리입니다. 만약 케일이 영웅이라면 블루베리는 간의 항산화 폭탄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아 자유라디칼과 독소로부터 간 세포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치 간 세포에 방탄복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발효유의 일종으로 슈퍼 강화판 요구르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구르트보다 유산균의 종류와 수가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의 건강이 간 지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캐피어에 들어있는 강력한 유산균들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재건하고 나아가 간을 보호하는 동맹군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캐피어를 구하기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설탕, 일반 전지방 요구르트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캐피어만큼 유산균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좋은 선택이며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캐피어나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지방과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탈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양 흡수를 돕는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탕이 첨가된 제품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런 첨가물은 간에 부담을 더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스무디 황금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적어두십시오. 냉동 케일 2컵 약 2줌 크게, 냉동 블루베리 1컵, 플레인 전지방 캐피어 또는 무설탕 요구르트 1컵, 물 1컵.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료를 주스기에 넣고 고속으로 1분간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드럽고 진한 보라색 스무디 한 잔이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매일 한 잔씩 아침 식사 대신 또는 오후 간식으로 마시십시오. 이것은 지방간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충분히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방으로 둘러싸인 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양을 빼앗고 독소가 몸 안에 순환하게 하며 신진대사와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결심이 있다면 식단 구조를 조정해 보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한 단계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내일부터 자신을 위해 마법의 해독 스무디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몇 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식사 후 더 이상 복부 팽만감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피곤함 대신 활력이 넘칩니다. 아랫배는 점차 평평해지고 몸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의 한 가지 결정과 내일 아침 한 잔의 스무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료만 공급해주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울고 있는 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생명력 넘치는 음료로 고생하는 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위해 가장 굳건하고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모든 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간을 가지시고 활력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